노마랜드네요. 아씨. 오마케방이다 꼬꼬. 어쩌면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뭔가가 드러날지도 모른다 꼬꼬대. 사운드 테스트 기능이 생겼다. 들어보겠냐 꼬꼬. 내귀. 오마케 시나리오 아니. 제작자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작품은 재밌게 플레이하실 수 있으셨는지요? RPG 찌끄루 MV를 구입하여 만든 첫 작품이었기에 여러모로 재밌었습니다. 제작 개시 6월 20년 6월 28일부터 제작 개시했고 제작 기간은 6개월입니다. 당시에는 단편으로 할 예정이었지만 등장인물들에게 애정을 두다 보니 점점 스토리의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모든 캐릭터가 행복해진 엔딩이 필요해져서 사실은 이 오마케방에서 아주 조금 오마키 시나리오를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뒀으니 부디 즐겨주세요. 덧붙여서 옆에 있는 책을 조사하면 오마키 시나리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다른 작품으로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코아나의 힘이 약해진 탓에 같은 시로의 처형이었던 긴이 이 처분을 실행하려고 한 것이 계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코아나와 긴을 만들어낸 연구원들도 긴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코아나의 처분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긴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처분을 실행을 하려고 했었던 긴은 여기서부터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긴은 처형에 방해가 될 만한 크로노크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정면 대결을 해서는 이길 수 없었기에 처분하기 전날 미리 어떤 지시를 내립니다. 처형장에 있는 죄인 토르의 상태를 살펴보고 와라 라는 단 한마디의 지시. 그 말을 들은 크로노크는 긴의 지시를 의심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처형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크로노크는 얘의 죄인이 함께 보내졌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순간적으로 살인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 결과 도끼를 빼앗기게 됩니다. 긴은 크로노크가 죄인에게 살해당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계획이 파트너였던 카르노에게 들키게 된다면 같은 것도 아마 생각하지 않았었겠죠. 베드도 있네? 사실은 그다지 보여주고 싶지 않긴 한데. 베드 어째서 그때 주저해버린 걸까? 그 방에서 코아나는 무척이나 고민을 하고 있었을 텐데. 배드 엔딩의 마지막에서 흘러나오는 문장은 이곳에서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버전업을 해나간다는 과정에서 게임 오버가 될 수 없는 방 앞에다 나아간다 멈춘다는 선택지를 넣어버리는 바람에 많은 분들께서 걸리시게 된 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소만큼 처음부터 다시 말해 게임의 제목을 결정하기 전부터 시나리오를 작성한 초기부터 정해두었던 배드엔딩 분기랍니다. 연구실,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다를 선택할 경우 코아나가 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방엔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그 시점부터 토르를 신용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때부터 코아나는 자신의 존재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선택지를 고르게 된다면 그 뒤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내 것도 보자. 이 방에 계시다는 건 어떤 엔딩이든 보셨다는 말씀이시겠죠? 해피엔딩을 보고 오신 분이라면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크로노크가 남겼던 증거, 그런 것을 못 봤던 걸로 해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증거를 손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결전을 할 때 코아나에게 마무리를 짓도록 시키지 않는 겁니다. 토르는 그를 쓰러뜨릴 수 없지만요. 토르는 약 때문에 원래 컨디션 상태가 아니니까. 하지만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어떤 사람이 그들을 도와주려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지가 다른 거구나. 무기. 카르노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다면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아니 희망이라도 있었을 텐데. 감시실에 오빠가 남겨준 물건이었어. 그걸 손에 넣었었더라면 카르노에게 건네줄 기회가 딱 한 번이지만 분명히 있었어. 이건 보러 가야겠구만 무조건. 자, 저거까지 다 보죠. 큰일났다. 못 보겠다. 진짜 큰일났다.
여기서부터 다시 가야 된다는 건데 망했네요. 저기가 어느 때지? 아하, 여기구만. 너무 먼데. 어쩔 수 없네. 오마케를 봅시다. 일단 어쩔 수 없다. 카르노 25살, 주인공에 있어서는 소중한 오빠뻘이지만 카르노는 리오카를 만든 시점에서 그가 데뷔될 만한 존재로서 만들어냈습니다. 가면을 쓴 수수께끼의 캐릭터입니다. 리오카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잔인한 방법도 해냅니다. 사실은 배드엔딩에서는 꽤나 미친 캐릭터로 변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좀 더 좋은 오빠뻘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형이 있는 만큼 형이 없는 만큼 싫어했던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좋은 오빠이자 형이 되기 위해 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야, 엄청 길어. 아, 잠깐만. 내 목이 나만하지 않겠는데? 제인 넘버 K20739 통칭 나사쿠. 함께 술래잡기를 했다가는 울게 만들 상대. 제가 도망치는 게임을 잘 못해서 그런 게임으로 만들지 못한 결과물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쳐두고 긴이 좋은 아이였다는 설정이 되면서 절대 악이 될 만한 캐릭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죄인입니다. 플레이어분들 중 그 누구도 뒷맛이 나쁘지 않도록 그렇게 좋게 묘사되는 장면은 없었을 터입니다. 본편에서도 꽤나 흉악한 죄인으로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빠른 처형이 필요하여 곧바로 처형장으로 보내져 온 죄인. 일반적으로 죄인들은 징벌을 받은 뒤에야 처형장에 보내지지만 너무 위험한 탓에 그런 순서는 생략한 뒤 보내졌다는 것이 그가 이곳에 오게 된 계기입니다. 덧붙여서 그리 쓰러뜨리는 것은 작은 소리라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코아나나 그림자라는 작은 어둠을 탐지해낼 수 있는 긴, 이 둘 중 한 명이라면 가능했었답니다. 약점을 무기로 바꾼다. 멋있는 설정이었는데 그런 장면을 만들질 않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못 봤어. 메지로 까마귀. 말버릇은 니다로 통일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문장이 조금 어법에 안 맞게 되었습니다. 특징적인 말버릇이란 건 어렵네요. 그는 원래 조금 별난 정도의 까마귀였습니다만 어느샌가 인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판타지니까요. 사람 모습으로 변해봐. 네, 이걸로 괜찮으십니까? 다른 모습도라니 욕심이 지나치면 몸을 망치게 되실 겁니다. 메지로 까마귀에 대해서. 저는 촬영장 내에 사람들이 기르고 있는 까마귀입니다. 저를 돌봐주는 것은 주로 카르노입니다. 최초의 희생자 크로노크 22살. 시나리오를 적을 때는 본편에 등장할 예정은 없었습니다만 두 사람이 좋아했던 오빠, 형의 존재를 그리지 않을 수가 없었기에 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크로노크는 만약 먼저 뿌리 부러진 쪽이 긴이었다면 긴의 편이 되어주었었겠죠. 다시 말해 어느 쪽에 뿌리 부러지더라도 그가 본편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아이고야. 크로노크는 귀여운 것을 좋아하기에 코아나에게 고양이 귀 파카를 보냈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이미 만들어두었던 파카였으니 어쩌면 긴이 입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실제로는 처형이 있어서 상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에 일에 있어서는 엄격한 오빠이자 형이었다는 탑니다. 좋구만. 긴 14살, 주인공과 대비되는 존재이자 마지막 보스. 긴은 처음부터 완전히 마지막 보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설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아이만 뭔가 엄청 불행해진 건 너무 불쌍하잖아 라고 생각해서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긴도 코아나가 입고 있는 고양이 귀가 달린 파카가 가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건 크로노크가 손수 만든 옷인지라. 본편에서는 코아나를 향해 죽인다고 말하는 듯 상당히 입이 험한 캐릭터로 등장합니다만 그전에는 꽤 사이가 좋은 쌍둥이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아나도 긴의 변해버린 모습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뿔만 부러진다면 또다시 사이가 좋은 쌍둥이 관계로 돌아가겠죠. 야씨, 이거 너무 길어. 나에 대해서? 딱히 할 말은 없더만. 긴은 처형할 때 검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들은 뭐든지 무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검만 고집했던 건 아니지만. 이거 짧네. 코아나는 소중한 여동생이다. 나에게 있어서도 긴은 소중한 오빠야. 코아나는 무척 강해. 형들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모두를 존경하고 있어. 처음에는 어째서 밖에 사람인데도 사육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고 놀랐었다. 어째서 나와 코아나는 계속 이곳에 갇혀있는데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은 밖에 있었던 걸까 하고 그때는 그게 무척 짜증났었다.
정말 엉뚱한 데 분풀이를 한 거지. 하지만 코아나와 토르가 나란히 서 있는 걸 보고서 어떤 사람부터 죽이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었다. 카르노, 아까 전부터 왜 계속 머리 쓰다듬는 거야? 긴, 한 번 정도 형이라고 불러주지 않을래? 형? 카르노는 형이라기보다는 뭐 본인이 기뻐하는 것 같으니 그냥 말하지 말자. 크로노크는 엄격한 형이었지만 우리들을 소중히 대해줬었어. 어째서 이런 일을 해버린 걸까? 읽읍시다. 카르노, 쿠로의 처형인이다. 이외에도 여우감 있는 처형인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형과 얼굴이 똑같이 생겨서 말이지. 그게 싫어서 얼굴을 계속 숨기고 있었던 거다. 코아나는 귀여운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실제로 죽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 두 사람의 이름을 우리들이 정해줘도 괜찮다는 말을 들었을 때 두 녀석 다 귀여웠었으니까. 크로노크와 상대방 원망하기 없기로 하고 가위바위보로 이름을 결정했다. 하지만 어째서 크로노크는 오빠라고 부르면서 내 이름은 경칭을 안 붙이고 이름으로만 부르는 거지. 그 망할 형은 진심으로 한번 죽는 편이 좋을 것 같군. 카르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리오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건 그렇게까지 심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코아나. 그 녀석도 코아나와 똑같이 소중한 남동생이다. 관리자는 직급이 있긴 했다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나는 그 녀석의 짓에 협력해줬을 것이다. 관리자야? 뭐 그 녀석들은 완벽한 것 같으면서도 아이인 만큼 부족한 부분도 있지. 그 점을 커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야. 같은 시기에 오랫동안 두 명이서만 일을 했었으니까 아주 소중한 파트라고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 쿠로의 처형인으로서 시로의 처형인인 두 사람이 아직 어른이 되기 전엔 서로 죽지 말자고 약속을 했었다. 아, 그러고 보니 카르노는 어째서인지 가위바위보에 약하네. 옛날부터 얼굴에 다 드러났으니까 말이지. 정말 이기기 쉬운 상대라니까. 얼굴... 리오카 25살, 조금 수상한 느낌의 동료. 리오카는 게임의 본편에서 조금이라도 개그스러운 장면들을 넣기 위해 등장시켰습니다. 가벼워 보이는 행동을 취하고 있지만 본심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스타일의 캐릭터입니다. 딱 그렇게 생겼어. 리오카 카르노는 형제간입니다만 리오카의 경우 법에 위배되는 방법이라도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그걸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카르노는 법에 위배되는 일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이번에 이로 인해 결별을 했었습니다. 노멀 엔딩을 보신 분이라면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리오카는 피가 이어진 것을 그리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의 캐릭터입니다. 방해되면 죽여버린다. 전체적으로 살벌한 느낌을 가진 캐릭터랍니다. 아이고야. 밖의 세상에는 약사를 했었어. 그리 수상한 일은 한 적 없다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었을 뿐이야. 뭐 좋은 약도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지. 방해되는 녀석들은 한 명씩 독을 타서 죽여줬다. 어이 네 녀석. 아 왼쪽 눈은 왜 그런 거냐고? 아무 이상 없는데? 코아나는 좋은 아이지. 사람은 음식을 할 줄도 모르고. 그때 토르가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시험상 먹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약이 그딴 건 진작에 몰수했다고 썩으려. 니놈의 독국물에 대해서라면 진작에 전부 파악해뒀었으니까. 재미있는 말이구만. 하지만 나는 채용장 내에서도 약 정도는 간단히. 긴, 이 녀석의 우선도를 일러바꿔놔라. 오케이 바꿨어. 리오카를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있어서 말이지. 아 그러고 보니 이 녀석들 전부 코나가 요가 녀석들이었지. 토르는 처음부터 이상한 녀석이라고 생각했었지. 거짓말을 치는 게 뭐가 재밌는 거지 하고 말이야. 하지만 이 녀석들 채용장에서 도망칠 생각인가 했었더니 엄청 재밌었죠 말이지. 왠지 몸이 멋대로 그 녀석들을 돕고 있었어. 몸이 멋대로 움직인다고? 괜찮아? 약을 먹는 편이 좋지 않을까? 아 괜찮아 코아나. 나는 기본적으로 적을 깜짝 놀래키는 일만 생각하거든. 물리적으로. 먹는 김에 두 번 다시 말할 수 없게 되는 약도 먹어둬라. 카르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 그 녀석이 나를 싫어한다면 나도 그에 어울리는 태도로 행동할 뿐이야. 처형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카르노가 코아나와 토르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도록 먼저 미끼가 되려고 행동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 김에 녀석을 죽인 다음 카르노로 변장해서 처형이 되어 일을 처리하려고 생각했어. 그렇게 하면 두 사람을 탈출시킬 수 있겠거니 하고. 함께 도망친다고 해도 나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사람까지 지명수배가 되면 좀 불쌍하잖아.
그러니 여기선 가장 어른이 내가 넘는 게 맞는 일인 거야. 어이, 은근슬쩍 넘어가 버렸는데 하는 김에라는 게 뭐냐 하는 김에라니. 미안하지만 사실 카르노의 애는 이름도 몰라. 아, 큰일 났다. 그러고 보니 이 녀석 이곳의 처형인이었지 하고 생각했을 뿐이었지. 그러니까 그때 그 소리는 기절시켰지만 이름도 모르겠다. 배신했다고 소란스럽게 굴 것 같으니까 나중에 망할령 이제 그만 닥쳐. 24살 주인공의 서포터 역이자 한편으론 대체했었던 존재. 토르는 아이인 주인공 코아나를 도와주기 위해 함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평범한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기에 처형당하게 됩니다만 순간적으로 코아나를 구하게 되면서 겁을 주지 않으려 기억이 없다는 거짓말을 치고선 동행을 하게 됩니다. 처형인가 죄인, 제목이 가리키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 스미비토와 시로. 또한 그에게는 사륙신의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한때 사람들에게 사륙신이라 불렸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역시. 안타깝게도 사람이 포획을 시도를 했을 때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어떻게든 목숨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그 힘은 약해져서 자신이 사륙신이라 불렀던 것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코아나와 똑같이 그 힘은 점점 더 약해지다 결국 그 목숨이 끝나게 된다면 더 이상 이 세계에 사륙신이라 이름을 떨쳐던 존재가 있었던 것조차 잊혀지고 다시 현대에 되살아날 수도 없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 그는 신이라는 존재가 아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망으로서 존재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만 사람들이 멋대로 신이라 부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힘을 설명해본다면 제 생각 파괴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이라 부르는 편이 훨씬 와닿았던 모양입니다. 원래 나는 전쟁에서 지원했던 병사였어. 격렬한 전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서만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날 불길하다고 생각했었지. 이 오른쪽의 눈의 색은 스스로도 신경 쓰였던 거니까 계속 숨기고 있었어. 상처의 치유 능력은 무척 좋지만 아무리 그래도 역시 치명상은 나을 수 없을 거야. 어쩐지 그런 기분이 들어. 죽기 직전까지 거짓말을 치고 싶지 않았지만 코아나 만나고 나니 코아나를 지키고 싶어졌어. 그 결과 무사히 도망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해. 두 사람을 끝까지 지켜낼 거야. 하지만 뭐 더 이상 필요 안 봐도 될 장수가 훨씬 좋으려나.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말 약을 만들 수 있었네. 제대로 된 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동물만큼 자대로 만들어냈었지. 그 약에 대해 말해보자면 그 근처에 있는 생물이 몬스터가 될 정도로 위험한 약이고 뭐 저 녀석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에 독이 들어있을 것 같으니 먹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남동생으로서 충고하겠다만 먹지 않더라도 이젠 공기 중에 퍼뜨릴 방법도 구하기 시작했다고 카르노.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가 있었던 덕분에 출구까지 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쿠르의 처형인에 대해서라면 소문으로는 들었었지. 처음 만난 다음에야 이 사람들이라면 나를 죽여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었다만 죽으려던 계획이 바뀌어버린 뒤부터는 어떻게 해서 쓰러뜨리면 좋을지 생각하는데 필사적이었지. 처형장 내에는 무기가 될 만한 것도 없었으니까. 처음에 발견한 청소도구, 그건 솔직히 무기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지만 사용할 방법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어. 이 힘으로도. 과거에 대해선 기억하고 있지 않아. 생각해보면 기분 나쁠 정도로 그 연구실에 있었던 몸의 일부가 혹시 나였던 것 아닐까 착각할 정도로 기분이 나빴던 건 기억난다만 나도 코아나나 긴과 똑같이 사륙실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는 나도 이 시설에서 태어난 걸까 생각도 해봤지만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내가 사륙신? 에이 설마. 나는 그런 도리에서 벗어난 짓은 하고 싶지 않은데. 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던가? 사람들에게 쫓겨다녔다던 그 사륙신도 불쌍한 존재네. 내가 사륙신이었다면 사람들을 더더욱 미워했을 거야. 뭐 그럴 힘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던 거겠지만 하지만 나는 이 힘 덕분에 코아나나 다른 녀석들과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마지막 14살 주인공. 그저 귀여운 주인공을 만들고 싶다. 오빠와 그 뒤를 쫓는 캐릭터가 보고 싶다. 그리고 엄청 강한 힘을 여자아이 중이 설정 가득한 여자아이를 집어넣고 싶다 등 이 모든 설정들을 집어넣어 탄생하게 된 캐릭터입니다. 코아나는 본래 일을 할 때 헤드폰을 쓰고 있었기에 사용을 집행할 때 죄인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듣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둘러 전철에 나오다 헤드폰을 놓고 오는 바람에 죄인이란 걸 모르고 토르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원래부터 그리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코아나는
죄인들은 주변에서 위험하다는 말을 들은 것뿐. 시나리오의 초반부부터 최영인 측에 대한 정보를 대화 초반부터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만약 먼저 뿔이 부러져 버린 게 긴이었다면 코아나는 긴의 편에 섰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힘이 약해진 다른 한쪽을 처분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뿔을 잘 숨기는지와는 관계없이 감각만으로 힘이 약해진 것을 느끼며 갑자기 처형을 합니다. 이는 본래의 인격과는 관계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처음엔 무척 조마조마했었어. 본 적 있는 장소였지만 생각했던 장소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으니 어라 하고. 그래도 불안하긴 했지만 오빠 토르가 있었으니까 안심할 수 있었어.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특별한 힘이 없어. 이젠 느긋하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싶어. 피를 보지 않아도 괜찮을 장소로 가고 싶어. 어째서 막 만난 참이었던 토르를 오빠라고 불렸던 거냐고? 나보다 연상이니까 토르라고 부르는 건 실례일 것 같아서 계속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어. 오빠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오빠가 정말 좋아. 코아나, 마음은 기쁘다만 어디선가 나를 향한 살기를 보내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데.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 밖에서 알게 되었을 리가 없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네. 마지막까지 우리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지 물어보지도 못했으니까 잘 모르겠네. 비가 이어져 있으니까 분명 닮아있겠지. 눈치채지 못해서 다행이구만. 카르노가 발로 차버린다. 김과는 사이가 좋아. 호흡이 잘 맞는다는 말도 자주 듣고 있어. 내가 처형 대상이 된 이유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어. 그리고 뿔에 상당히 집착을 하고 있었으니까 뿔을 부러뜨려 버리자고 생각했어. 이건 형제 싸움의 연장선이기도. 하지만 뿔만을 노려서 공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 크로노코 오빠도 카르노도 좋은 사람이야. 함께 일을 하고 있어도 엄청 강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우리들의 이름도 두 사람이 생각해서 붙여준 거래. 누가 누구의 이름을 지어준 건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들이 무척 소중히 여겨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 크로노코 오빠에게 받은 파카, 조금 커다랗지만 오빠가 조금 더 컸을 때 줬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어. 그리고 카르노도 좋은 사람이야. 나와 긴이 장난을 쳤을 때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혼나주거든. 어른인데도 너무 제멋대로라는 점 때문에 언제나 항상 혼났었어. 저 아이들을 감싸준 거냐? 시끄러워 멍청아, 닥쳐라 썩으려. 감시에서 긴으로부터 도망칠 때 크로노크의 시체를 다시 한번 조사해주세요. 그는 어둠 속에서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면 느긋하게 조사해볼 시간이 분명 남아있을 터입니다. 또한 마지막 결착을 바라고 있는 것은 코아나입니다. 그녀의 희망을 이뤄줍시다. 내가 코아나를 선택을 해줬지만 조사를 안 해서 그때 빡셌네. 이거 솔직히 모를만 했다. 오마케 시나리오. 이것은 무척이나 평화로운 세계의 이야기. 스미비트와 시로, 이프 스토리야. 오늘은 거리에 심부름을 하러 갔다 오면 되는 거지? 그런 것쯤은 우리가 미아가 될 만한 꼬마들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다만 걱정이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말이지. 급히 심부름에 협의를 하게 되었다. 어쩌면 가는 길에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들이 도와주러 갈 수 없을지도. 저기 말이지, 언제까지나 지나치게 보호를 하다 보면 두 사람 다 비뚤어지고 말 거라고. 그런 건 싫어. 괜찮아 오빠. 형들은 너무 걱정이 지나치다고. 그러면 뭐야, 우리들이 자립도 못하는 어른이 돼버려도 좋은 거야? 다음번에 반성할 만한 일로 생각해볼게. 이번에는 거리에서 심부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구매해 와줬으면 하는 건 사전에 건네주었던 메모 이미 기입해뒀다. 오늘은 그걸 사와주겠니? 그게 있으면 무척 편안하거든. 응, 좋아. 그럼 다녀올게.
다녀오겠습니다. 몸 조심하렴. 코아 코아나 모처럼 거리 나가는 거니까 조금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같이 와줄 수 있을까? 응 알았어. 땡큐. 따라온다. 아 귀여워. 어떡해. 아 귀엽다. 오빠 휴대폰 놓여있다. 이번 거는 잘 부탁할게. 괜찮긴 하다만 이놈들 너무 응석 받아주는 거 아니야? 어린애 취급하는 건 이제 슬슬 그만두라고. 다음부턴 조심하겠다고 본인들에게 전해뒀어. 그러니 이번 심부름에선 어떤 사건도 일으키지 말아줘. 나는 잘 알고 있다만 갑작스러운 형의 행동들은 나조차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말이지. 일단은 그렇게 할게. 메시지를 볼 수 없도록 비밀번호 정도 걸어두라고. 심부름 잘 부탁한다. 오빠 오늘 심부름에 돈은 조금 더 가지고 가는 편이 좋을까? 아니 그거로 딱 맞아 떨어지니까 안심해. 언제나 형이 말했잖아. 조금 여유를 가지는 편이 걱정할 일 없이 잘 끝난다고. 괜찮아 그 가격에 살 테니까. 형 토리 형이 꽤나 과잉보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딱 잘라 말하고 싶은데 뭐 만에 하나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미안하지만 일이 생길 시엔 그건 두 사람이 해결해줬으면 좋겠어. 토르의 과잉보호병도 고쳐주고 싶거든. 가끔씩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테니까. 알았어 힘낼게. 응 좋은 대답이네. 그럼 잘 부탁할게. 두 사람 다 괜찮겠니? 가게가 있는 곳은 알고 있고. 저기 말이지 형 너무 우리들을 어린애 취급하지 말아줄래? 언제나 들르는 가게 맞지? 괜찮아. 여기서 외길로 가면 나오는 곳이니까. 응 그렇네. 두 사람 모두 다 무척 똑똑한 아이들이니까 저녁이 되기 전까지는 돌아와야 한다. 자 그러면 두 사람 다 다녀오라. 네 다녀오겠습니다. 리오카 카르노 안녕. 어서와. 두 사람 다 심부름하러 온 건가? 대단하구만. 원하던 모츠는 이거 맞지? 가격이라면 진작에 들었으니 사전에 말했던 금액만 지불해줘. 형 누구에게 연락을 했나 생각했더니 카르노였냐. 대체 어디까지 과보인 거냐고. 엄청 비싸 보이는데 정말 이렇게 싼 거야? 역시 사실은 좀 더 비싼 거. 원가라면 나중에 너희도 오빠한테 청구했더니 안심해. 그래 그러니 쓸데없는 물건까지 사가도 괜찮아. 이 돌은 뭐야? 정말 예쁜 돌이네. 고아난 눈이 높네. 듣고서 놀라지 말라고. 이 돌은 말이지 무슨 소원이든 딱 한 가지 이뤄준 돌이야. 소원을 이뤄준다고? 그런 게 진짜 존재하는 거냐? 엄청 수상하다만. 그런 말을 한 형부터가 상당히 수상한 느낌 들거든. 나도 꽤 의심하고는 있다만 아무래도 이번 건 진짜 같아. 심한 말버릇이구만. 내가 그렇게 신용이 없는 거야? 상당히 값이 나가는 물건이니까 싸게 줄 순 없다만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틀림없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 카르노의 신용을 봐서라도 부디 잘 부탁할게. 마갈 형 멋대로 남의 신용을 팔지 말라고. 아 고양이 됐어. 고양이? What the... 으아 돌을 뺏겼다. 저 녀석 그냥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군. 엄청난 기세로 습적으로 가버렸네. 우리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건가? 고양이가 진심으로 행동하게 될 정도로 엄청 수상한 돌이라는 말인데. 저기 우리들이 저 돌을 되찾아올까? 소중한 상품이잖아. 뭐 우리들은 못 살 물건이지만. 카르노 왜 그러냐? 저 고양이 자식! 거나 긴 너희들이 저 돌을 되찾아. 돌을 되찾는다면 그대로 너희들에게 줄 테니 그걸로 괜찮겠지? 뭐? 카르노 저건 상품. 저런 수상한 상품 언제까지고 팔지 않을 거라고. 그럼 차라리 두 사람 되찾게 해서 그대로 줘버려. 형 이제 그냥 줘버려도 상관없겠지? 그렇다고 한다면 괜찮겠어?
너무 성실해서 가끔씩 폭주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이 그때인 건가? 되찾아올게. 아, 한 번도 찍소리도 못하게 해주마. 웃기네. 매지로 까마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건 위험하구만. 저건 위험하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돌을 되찾은 뒤에 다시 몰래 돌려주러 올까? 아니, 됐어. 또 상품으로서 내놓다가는 카란노가 많이 화를 낼 테니까 그건 그냥 심부름값 대신에 받아도. 카르노, 진정하라니까.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잖아. 긴 저 고양 녀석 상의를 얕보고 있다. 다음번에도 또 오면 그때는 그냥 넘어가진 않겠어. 더 이상 오지 않도록 잡은 뒤 먼 곳에서 풀어놓고 올게. 그래, 부탁한다. 무섭네. 어우, 내 귀. 목 아프다. 찾았어, 긴. 평범한 고양이 주제 너무 건방지게 행동하지 말라고. 헐. 권아, 저 녀석은 엄청 재빠르겠지만 우리들도 저 녀석에게 지지 않을 정도로 빠르지? 응. 우리가 함께 길을 막아가면서 가다 보면 저 고양이가 도망칠 곳도 분명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야. 혼자서 잡으려고 하면 안 되긴. 혼자서 잡으려고 하면 안 되긴. 아까와 똑같이 공격을 당하면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코아나 성공해버리자고. 고양이 포획 작전. 작전 개시. 엄청 쉽게 잡혔는데? 코아나, 지금이야. 고양이 울음소리. 와. 귀엽다. 해냈어, 긴. 고양이에게서 돌을 되찾았어. 역시 우리들에게 걸리면 고양이 한 마리 정도는 별것 아니라니까. 긴, 이걸로 심부름도 무사히 끝났네. 그나저나 긴은 정말 부끄럼쟁이네. 언제나 오빠들에게 차갑게 굴지만 오늘 두 사람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먼저 말한 것도 긴이었고. 평상시에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이거 형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돌에게 빌 소원 말인데 어떻게 할까? 수상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조금 믿고 있었단 말이지. 그 얼굴을 보아하니 긴이 빌고 싶은 소원은 벌써 정해져 있나 보구나. 나는 긴의 소원을 빌어도 괜찮아. 이건 코아나가 먼저 발견한 돌이었으니까 코아나의 소원을 비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 그러면 함께 소원을 빌자. 그거란 불만 없지? 하나, 둘. 앞으로 모두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뭐야,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네. 지금 이 상태가 제일 행복해. 무척 즐거우니까. 하지만 정말로 소원을 이뤄주는 건지 모르는 돌에 빌 소원의 내용으로서는 이걸로 충분하잖아. 기는 이 돌에 대해서 사실은 믿고 있는 거야, 아니면 안 믿고 있는 거야? 코아나야말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별똥별밖에 소원을 비는 별똥별의 소원을 비는 정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로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멋진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긴,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가자. 알았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귀엽다. 끝. 오마케 스토리. 자, 여기까지 첸민비 투와 히로였습니다. 아씨, 몇몇은 예상을 하기도 했었는데 스토리를 예상치 못했던 스토리도 몇 개 많이 나왔었네요. 아쉽게도 이번 영상 찍을 때는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유의해 주시고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나중에 해피엔드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럼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